신성한 불당에 고양이가 있다? 나무아미타불. 설마 너 예불 드리는 거니? 뚝딱 소리를 듣고 법당을 찾아오는 것도 신비하고 그중에 또 스님을 찾아가는 거 보면 또 신비하고 그렇습니다. 나다옹. 사찰령 3년이면 무건 수행을 한다. 그런데 양본능 충만한 탓에 금도를 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잡지 마라. 절에서는 보통 이제 살생을 금하고 있는데 절에서는 약간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능 따로, 불심 따로. 심한이의 슬기로운 사찰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산 좋고 물 좋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한 사찰. 신도들이 모여 예불이 한창인 불당. 그런데 고양이가 법당엔 무슨 일? 스님에게 다가가는 녀석. 그리곤 스님 옆에 떡하니 자리를 잡는데요. 어머, 너 정말 예불 드리는 거니? 자는 거 아니더불. 야, 시만이, 예불 다 참석했어? 어? 예불 다 참석했어? 오늘의 주인공 3년차 수도냥 심한입니다. 그게 전생에 뭐가 있나 봐요. 있으니까 저렇게 저기하고 스님 인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불할 때 참석하시고. 존칭을 좀 쓰시네요. 예? 존칭을 쓰셔. 왜요? 글쎄 전생에 무슨 닦으신 분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떤 때는. 신통방통한 심한이에게 신도들의 조공이 이어집니다. 네, 복 터져. 이 맛에 예불 본다옹. 너무 희극기가 딱 스님 예불 끝날 때까지 가서 옮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신통하지요. 주머니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고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최애 간식 멸치를 뒤로 하고 심한이가 급히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곳은 어디? 다시 스님 곁. 이거 먹지, 이리 와. 이리 와. 아, 예불이 끝나면 스님이 손수 심한이의 밥을 챙겨주신다는데요. 시만이, 다 먹었어. 알았어. 스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심한이에겐 극락의 시간. 스님 손길에 무아지경에 빠진 녀석. 알았어. 난 스님이 너무 좋다옹. 시만이가 내하고 있을 때는 발톱을 이렇게 밖으로 안 나와요. 스님에겐 언제나 애교스러운 껌딱지. 알았어. 놀래지 마. 속세에서 공수해온 낚싯대 장난감으로 노는 것도 심한이가 좋아하는 시간. 와, 이리저리 목표물을 향해 잘도 뛰네요. 놓치지 않을 거다옹. 점프. 아이 잡혔다. 아, 미안해. 그런데 이토록 건강하게 잘 노는 녀석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시만이가 원래 절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요. 대전에 우리 봉사자 보살님 그 집에서 길냥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우리 시만이만 너무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있어가지고 병원에 이제 데리고 왔더니 심한이의 상태는 처참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눈 한쪽은 아예 없고 다른 한쪽은 이미 퇴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결국 이제 병원에서 눈이 이제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우리 절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절에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녀석의 이름 심한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 심자, 눈 한자,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라고 제가 심안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다른 고양이들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스님 눈에는 볼일 잘 보고 뒤처리 잘하는 녀석이 마냥 사랑스러운 듯. 오줌 누는 거예요.
지금은? 냄새 맡고. 덮는 거야, 저게. 지 오줌 넣은 거 덮는 거야, 이거. 얘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 이게 화장실이야. 스님은 무탈하게 잘 자라준 시만이가 대견하기만 합니다. 다 스님 덕분이다. 하지만 스님이 항상 시만이와 함께할 수는 없는 법. 갔다 올게. 집에 잘 있어. 옳지, 간다. 스님이 출타하시면 그때부터 시만이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스님 서울 가셨다. 보고 싶다. 스님이 떠난 자리에서 꿈쩍도 않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슬슬 돌아다녀 볼까? 시만이가 간 곳은 바로 불당. 마치 스님의 흔적이라도 찾는 듯 한 발짝씩 천천히 내딛는데요. 스님도 안 계신데 대체 여길 왜 왔나 했더니 녀석 일광욕 중입니다. 일광욕하기엔 불당이 최고다.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까? 알고 보니 사찰 구석구석이 녀석의 놀이터. 시만이 윤석, 스님하고 있을 땐 얌전하더니 혼자 있을 땐 완전 딴판. 장난꾸러기가 따로 없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낸 목표물은 바로 스님의 채취가 가득 담긴 속세의 장난감 낚싯대. 바람에 팔랑이는 깃털을 용케도 찾아냈네요. 눈은 안 보이지만 거침없는 시만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다냐? 폴폴 풍기는 향기를 따라 도착한 곳은 사찰의 부엌 공양간. 보살님이 창거리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최애 간식 멸치 냄새에 홀린 듯 공양간 앞에서 기다림을 시작하는 시만이. 뭘 보나 했더니 설마 녀석 보살님이 자리를 비우길 기다린 거니? 기회는 이때다! 녀석 공양간 안으로 직진합니다. 잠시 번뇌의 시간을 가져보지만 발길은 이미 멸치 봉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물에 도착하자마자 고민도 없이 멸치에 얼굴을 들이미는 녀석. 그리고 결국 사고를 치고 마는군요. 보살님이 이 사실을 알면 혼쭐이 나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멸치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일단 먹고 보자. 시만아, 이거 안 해도 어제 그새 그걸 찾아. 잘 먹고 갑니다. 보살님의 일만 늘었네요. 예, 저희들 이제 공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가끔씩 이제 된장찌개 끓이려고 좀 멸치 국물을 우려낼 때가 있거든요. 그 냄새 맡고 와서 안 준다 이거죠. 한번 악 물고 도망가요. 저는 이만 퇴청하겠다냥. 한바탕 소동을 벌인 장본인이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단장을 하는 시만이. 스님한테 예쁘게 보여야 한다옹. 다시 180도 변신. 자신은 스님만 기다렸다는 듯 스님 바라기 모드로 돌입. 사찰에 어둠이 깔리고 시간이 아직 안 자고 기다리고 있네.
밥 먹었어? 봐봐. 시마니의 사생활을 알 리 없는 스님은 오래 기다린 녀석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자야지 이제.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스님이 시마니에게 목줄을 채우는데요. 고양이에게 웬 목줄이죠? 밤에 이제 그 야행성을 살려주려고 밤에 풀어줬는데 풀어주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다른 고양이들이 와서 따라가다가 이렇게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위험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그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야행성이지만 저녁에는 이렇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마니의 하루는 스님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어둠이 깔린 이른 새벽. 시마니도 스님을 따라 예불을 드릴 모양인데요. 사찰량 3년이면 당연한 일이다. 새벽 예불이 시작되고 여전히 스님 껌딱지인 시마니는 스님과 함께 탑돌이부터 하는데요. 고요한 새벽의 사찰. 맑고 청량하게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와 스님의 발걸음 소리를 따라가는 시마니. 스님하고 있을 땐 불심이 절로 생긴다오. 탑돌이가 끝나고 불당 안으로 들어가는 스님. 그 뒤엔 언제나 시마니가 있습니다. 불당을 가득 채운 스님의 연불 외는 소리가 이어지는데요. 여전히 꼼짝 않고 스님 옆에 앉아있는 녀석. 이런 시마니를 위해 스님은 가끔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생에는 부처님 이제 다음 생에는 두 눈 크게 뜨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지? 응? 시마니. 스님의 진심이 꼭 부처님에게 닿았으면 좋겠네요. 긴 밤이 지나고 어느새 밝아진 사찰. 시마니도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요 녀석 오늘따라 심상치 않습니다. 온 신경이 뭔가에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시마니의 레이더에 포착된 그것은 바로 잔디 사이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여치였습니다. 여치야 기다려라. 시마니가 간다냥. 몇 차례 발짓을 한 끝에 여치 사냥 성공. 들뜬 마음을 안고 요사체로 달려가는데요. 자, 어디 한번 시마니가 잡아온 여치 좀 볼까요? 사냥 실력도 보통이 아닌 시마니. 먹을까옹 말까옹. 잠깐의 고민을 뒤로 하고 결국 잡은 여치 맛을 보고야 마는데요. 사냥에 맛들린 시마니. 이번에 포착된 건 메뚜기인데요. 단 2번의 발짓만에 가뿐하게 성공. 입맛에 맞았는지 잡은 자리에서 바로 시식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스님 등장이요. 야 시마니 너 메뚜기 잡아먹은 거 말이야. 잡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잡는지 몰라? 스님의 잔소리에도 아랑곳 않는 우리의 사찰냥 시마니. 저는 그저 본능에 충실했을 뿐입니다냥. 우리 절에서는 보통 이제 살생을 금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본능에 의해서 메뚜기 같은 것을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건강한 그 고양이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로서는 약간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찰냥이가 살생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 스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스님이 살생하면 저거 걸어놓잖아요. 반성의 의미로 참회의 염주 시간을 갖는 것.
심한 경우에 새들도 새끼 새들은 이렇게 날개짓만 하지 멀리 날아가지는 못하니까 멀리 못 날아가는 거 있을 때 가가지고 탁 잡고 이러는 게 원래 새도 이거 몇 번 잡았어요. 그래 그때부터 내가 새를 잡으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단줄을 딱 목에 걸고 하지마 이러면서 긁어주고 이랬는데 풀어준다. 탈생하지 마라. 반성은 잠깐. 또다시 번뇌에 빠지고 마는 심한이. 참아야 하느니랑. 격하게 잡고 싶다냥. 심한이를 만나러 그가 왔다. 양본능 충만한 심한이의 슬기로운 사찰 생활을 돕기 위해 등장한 냐옹신. 냐옹신도 신통방통한 심한이의 소문을 이미 들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 부탁해서 감사합니다. 이름은 잘 알아들어요? 심한이 부르면? 네, 부르면 자기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저도 불러보고 싶은데요. 야, 심한 일로 와. 오네요. 잘. 바로 보고 거대 고양이 냐옹신과의 첫 만남. 성공적인 것 같죠? 선생님, 우리 심한이 사찰 생활 더 잘할 수 있게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눈물이 많이 나오네요. 먼저 심한이의 예민한 눈 상태부터 점검해 봤는데요. 아이고. 계절의 변화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날씨도 바뀌고 습도도 바뀌고 예. 뭐 이러다 보면 나뭇잎들 뭐 예. 이런 것들 분진들 이런 것들도 또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수시로 눈 주위를 깨끗이 닦아주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한다네요. 이번엔 심한이가 잘하는 속세의 장난감 놀이. 보이지 않아도 정말 잘 따라하죠? 야 여기 완전 이거 잘못하면 너무 지상 낙원인데요, 여기가? 잘못하면 잡혀요. 보시면은 이 수염이 앞으로 이렇게 몰려가 있죠. 예.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데는 30cm 안에 있는 거는 수염을 앞으로 뻗쳐가지고 아이들이 그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구나. 네, 앞발에도 수염이 있어요. 앞발 양쪽에도 수염이 2개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게 움직이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발에 있는 수염으로 인지를 하거든요. 예. 사찰 이곳저곳이 훤히 보이는 듯 잘 다니는데도 이유가 있답니다.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페로몬이 얼굴 주위라던가 발바닥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간에다가 마킹을 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아마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가장 큰 고민. 심한이의 살생, 아니 사냥 본능에 어떤 묘책이 있을까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아까 노는 거 보니까 엄청 잘 놀기 때문에 많이 잘 놀아주고 보상도 해주고 하다 보면 오히려 메뚜기나 이런 데 관심이 좀 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한이가 지내는 사찰의 환경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야옹신. 안으로 이제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집도 숨숨집도 있는데 목줄이 있네요. 우리 심한이가 이 밤 되면은 어디 나가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이 멀리 이렇게 갔다가 못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역이 조금씩 확장돼서 그런 거니까 아마 스님이 괜찮으시면 밤에는 같이 얘한테 편안하게 같이 잠자는 게 오히려 목줄로 해서 답답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이제 목줄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잠을 잘 수 있게 됐답니다. 제 생각에는 심한이가 공간적으로 확실하게 자기 공간이라고도 하거든요. 베이스 캠프라는 말도 쓰는데 하는 거는 이 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앞 나무까지. 그래서 여기서 놀아주고 여기서 밥 주고 여기서 간식 주고 하다 보면은 아이가 스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어디 또 딴 데 저 멀리까지 나간다던가 이런 일들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오늘은 처음으로 스님과 밤을 함께 보내는데요. 새 집에서 먹으니까 너무 좋아. 옳지. 아우, 이게 바로 극락이다. 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느긋하고 적응을 해서 너무나 잘 사는 걸 보고 우리가 못 가진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을 자꾸만 토로하고 비교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현재 자기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요소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시만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만아, 앞으로도 평생 스님과 행복하고 슬기롭게 사찰 생활하길 바랄게.